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이틀 새 13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 대형 사업장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와 공장 1개동을 폐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 부담이 큰 어린 자녀들은 올해 학교 가는 날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독감의 방역과 살처분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100% 부담해야 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재난대응 예비비의 70%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스티커 없이 대형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물건은 유료 운반 서비스도 요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이틀 새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일단 시설은 정상화됐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삼성면 소재 농협축산물 공판장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날 2명의 초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판장 직원과 출입자 등 8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중도매인이고 나머지 1명은 경매 작업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서울시 확진자를 포함하여 확진자 13명은 검사기관 지역별로 서울시 5명, 청주시 1명, 진천군 3명, 음성군 4명이며 농협 음성축산물 공판장은 하루에 소와 돼지 2,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전국 유통량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하루 동안 경매장이 폐쇄되고 도축 작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시설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촉각이 모아졌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재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육가공 업체들이 물건을 사서 선물 세트 용의로 보통 나가는데 그 물건이 다 이제 끝나는 시점이 저번 주였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도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급부에는 물량이 지장은 없을 걸로.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거주지와 동선이 다양한 데다 밀접 접촉자도 15명 확인돼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환입니다. 청주에서는 대형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 공장 1개동을 폐쇄했습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충주 상고에서는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충북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산업단지 내 위치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심택 1공장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1명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고 6명은 사무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4개의 공장 등에서 모두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1공장 직원과 전체 근로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지역 내 감염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내 감염에 또 직장 내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 4명이 나온 충주상고 축구부와 관련해선 학생과 교직원 3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된 축구부 학생들 중 3명은 감염 여부 판단이 모호해 재검사가 진행되는 등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운동부 합숙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청주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도 충주상고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이 빌라를 임차해 최근까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커지자 도내 운동부가 있는 학교 470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이제 3월 새학기까지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충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쌍방향으로 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먼저 육아 부담이 큰 어린 자녀들은 올해 학교 가는 날이 훨씬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2단계까지 모두 등교할 수 있습니다. 3월엔 친구 사귐이 필요한 중1과 고1 학생들의 우선 등교가 권장되고 고3은 2.5단계까지 우선 등교가 원칙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학교 나오게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나 기기 활용 능력이 아직은 떨어져서 원격 수업에 좀 서툴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입 전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중점 추진됩니다. 먼저 초등학교에선 학교 상황에 따라 수업 내 협력 강사를 활용해 1교실 2교사 형태로 등교와 원격 수업에 상관없이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0곳에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지원해 학습 결손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도 50% 이상이 권장됩니다. 학교에서 동영상 학습 자료만 올려두고 학생들이 알아서 듣도록 하는 방식이 학력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을 오는 3월 전면 시행하고 원격 수업 시 피드백에 관한 교원 연수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이번에 다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 같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 플랫폼에서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을 때도 급식만큼은 학교에 나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닭과 오리의 사육 기반이 붕괴되고 농민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걱정입니다. 이 보상비와 별개로 살처분과 방역비는 온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돈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금항을 시작으로 감곡과 삼성, 그리고 대소와 생극까지 이번 겨울 들어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 주산지 전체에 펼쳐 있습니다. 이후 예방적 살처분까지 더해져 24개 농장 무려 23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가금류 사육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겁니다. 살처분 대상 면적이 3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불만이 많은 거고 또 일괄적으로 살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마리수만 계산하는 보상 기준 탓에 투자비와 기회 비용을 날린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닭과 오리, 그리고 계란값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떠안은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는 보상비와는 별개로 방역과 살처분 비용은 100% 기초자치단체 음성군의 부담입니다. 재난수요 예비비가 3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5억 원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 징벌적 성격의 비용은 음성군이 올 한 해 사용할 재난대응 예비비의 70%를 넘어섰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가 스티커를 따로 부착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운반이 힘든 물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쓸만한 물건은 중고로 팔 수도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금천동의 한 아파트 내 쓰레기장입니다. 청소기며 침대 매트리스, 가구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신고 필증입니다. 하지만 이젠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릴 물건이나 수거 장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배출 비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PC를 통해서 스티커를 빼가지고 그 대형 폐기물에 붙여가지고서 그런 점이 가장 불편했는데 앱이 도입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서 결제만 하면 되니까. 청주시가 전국 14번째로 도입한 모바일 앱 빼기에는 2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물건은 유료 운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쓸만한 물건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적당한 가격에 내놓으면 전문 재활용 업체가 매입하는 겁니다. 재활용률을 높여 버려진 데 따른 환경 파괴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앱이 활성화되면 그 중고하는 업체도 많이 가입을 해서 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도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하루 59톤의 대형 생활 폐기물이 버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용. 이시정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 등 각종 철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건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주 도심 관통 대신 도심 외곽의 충북선을 활용하라는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이장섭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세균 총리 면담에 이어 오늘 국토부 장관 면담에도 한범덕 청주시장은 불참했고 최충진 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청주에서 일반 분양 15,000여 세대와 임대 분양 3,000여 세대 등 19,00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4,100여 세대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으로 구별로는 흥덕구가 10,000여 세대, 서원구 5,100여 세대, 상당구 3,700여 세대, 청원구 120세대 등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 동지역과 오송, 오창읍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면서 미뤄졌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표준지 2만 7천여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3.78%보다 4.47%포인트 높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2.14%포인트 낮았습니다. 최고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부지가 제곱미터당 1,120만 원,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소전리 이면은 제곱미터당 270원으로 도내 최저가로 조사됐습니다. 시 군구별 상승률은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가장 높고 청주 흥덕구 9.26%, 옥천군 9.1%, 괴산, 진천, 청주 청원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설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1월 충북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 지수는 129로 한 달 전보다 3.7%, 1년 전보다는 10.7%나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렸고 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데다 쌀 등 주요 품목의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제천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인팩과 3산업단지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52년 역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중견 기업인 인팩은 제천 3산단 부지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라인 등을 구축하고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주 아일 관광이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충북체육회에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아일 관광 조경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갖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립초등교사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2021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전체 합격자 71명 가운데 여성이 54명으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76%에 달했습니다. 여성 초강세 현상은 교대 졸업생의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발 인원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청주를 연고로 둔 남자 핸드볼팀 SK호크스가 2020-2021 정규리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SK호크스는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마지막 3경기에서 상무와 두산, 충남도청을 연이어 누르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타냈습니다. SK호크스는 오는 9일 2위를 차지한 인천도시공사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괴산경찰서는 증평군의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